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랬고 남욱 변호사도 그랬고 진술의 톤이 바뀌거나 이야기가 좀 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진술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을 특히 갖는 대목은 뭐냐면 예. 김 전 회장이 그 현지에 저쪽 해외 나가 있을 때 네. 검찰하고 플리바게이닝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를 다 실토를 할 테니 그 대신 이제 자기 사업 관련한 부분을 아마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검찰이 일단 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성사는 안 됐는데 그래서 뭔가를 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쥐고 있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뭐 플리바게이닝이 그거 아닙니까? 형량 거래하는 건데 예. 이 경제사범으로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제 형량이 과도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네. 플리바게인용으로 뭔가를 좀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쉽게 공개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딜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 검찰하고 이게 이제 어찌됐건 협상이 되든 뭐가 되든 예. 된 결과로 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뭔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경우도 마찬가지였라고 보는데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데려온 것도 사실은 대북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벌이려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벌였겠는가? 네. 그 당시 이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 금액 돈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을 본인을 부지사로 앉힌 지사에게 모르겠겠느냐.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예. 설령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소통을 했다라고 보는 네. 게 좀 더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이재명 대표의 그 행정직에 있을 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디테일까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자기 모르게 뭔가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공소장이나 이런 것에 기소장이나 이런 것에 기재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신 구속영장 이제 뭐 거의 청구한다라고 보이는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아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영장에 적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플레이바게인이 이거 됐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털어놨다면 그것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